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까지도 시장이 좀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면 장 초반에 2,5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 불안감을 조금은 걷어냈다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 가장 큰 힘이 돼줬던 건 대형주의 낙폭이 좀 진정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회복에 큰 일조를 해줬다는 부분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급등을 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었다는 거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저점을 딛고 많이 올라오면서 826선에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 시세가 극심했던 점이 보였습니다. 제약부터 2차 전지, 또 게임까지 섹터별 종목들이 개별 호재에 따라서 각계 전투를 벌였는데 그러면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역시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간에 또 시장이 많이 떨어진 데에서부터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거침이 좀 없었다면 이제는 좀 쉼을 갖고 싶은 건지 이렇게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하려는데 우리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오히려 좀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키워드로 먼저 힌트 얻어보시죠. 7월 FOMC 의사로, 또 서울시 양육 지원, 미국 인플레 감축법, 2차 전지, 카메라 모듈까지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5년간 약 15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엔젤 산업 테마가 들썩거렸습니다. 장기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부터 또 전망도 꼼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전 시세 대비 보유 카테고리에 있는 이 종목 대부분이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종목 분석도 필요하겠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전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호재와 또 악재 사이를 넘나드는 섹터가 계속 나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의 차종이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여파에 오늘도 2차 전지 전반이 좀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없을지 외국인의 수급 흐름과 함께 종목별 분석으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든든하게 풀어드릴 거고 종목도 함께 담아드릴 거니까 빠짐없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준 수익률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71.65%로 1위 자리 굳건하게 챙겨가고요. 에코프로 54.39% 가져갑니다. SL 49.27%, 포스코케미칼 48% 이상의 수익 챙겨가네요. 또 신재생 관련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하나솔루션과 OCI도 있고요. CS윈드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46% 육박하는 수익이고 또 40% 넘고요. CS윈드는 35% 넘게 수익 챙겨갑니다. 또 비나텍도 40%대, 미래나노텍도 40%대 수익 챙겨가는 든든한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히든트랙으로는 중장기 공략주를 소개해드린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 공략주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타점 전략까지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희 방송을 또 어디서나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제 한 주 거래일도 벌써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내일 하루를 위한 또 든든한 전략 돌파구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지금부터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든든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과연 오늘 상승한 섹터들 특징주는 뭐가 있는지, 하락한 종목,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모멘텀,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차트까지 좋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탐색해 봐야 될 텐데 자꾸 시장에 또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또 겁을 먹게 돼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오늘 또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제 미국,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네. 저도 그때 알람 쳐놓고 이제 일어났거든요. 이러는데 그때도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좀 변동폭이 좀 있었죠. 이제 하락을 했죠.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를 됐는데 그 공개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익실현 매물도 있고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 때 코스피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었죠. 2,488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원래 외인이 매도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선물에서도 매수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줄였죠. 많이 줄여서 낙폭을 줄여서 0.3% 그나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할 때는요. 장중한 때는 1.2%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번에 외인이 아니라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이번에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0.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죠. 자, 미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그거에 대한 안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장이 좀 하락 마감해서 좀 아쉬운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FOMC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고 대응 전략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일단 먼저 살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명히 안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재차 확인을 했을 때 우려감으로 더 시장은 좀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율 상승세까지도 보면 되게 무섭게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또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의사록 공개, 그게 7월 달에 나왔던 거를 이제 8월에 와서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경기가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하지만 그 단어를 선택한 게 언젠가는 낮출 것이다. 뭐 그 단어 하나에 또 민감하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그 낮출 것이다 했는데 그 0.75%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 빅 스텝으로 좀 무게가 좀 실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네. CPI가 그때 이제 8.5%, 전월에 9.1이었는데 8.5% 조금 낮아지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FOMC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 의사록의 발표를 보면.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CPI인데 지금 연방 금리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라고 있습니다. 그 연방 금리 기금의 금리 선물 지수에서 9월 달에 FOMC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지금 보게 되면 0.50% 인상이 6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36.5%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0.50%가 우리가 0.75를 두 달 연속 하다 보니까 0.50%가 너무 높지 않은 걸로 알 수가 있겠는데 0.50% 되게 높은 빅 스텝이죠. 네, 빅 스텝이죠. 그래도 반가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의사록에 공개됐는데 저는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나. 국내 증시에도 낙폭을 줄였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서 저는 FOMC 이번 결과는 그나마 조금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시장에서 변동폭이 컸지만 앞으로 좋진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그 전에 시장 그 투자 전략에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현금 확보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좀 이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닐까요? 지금도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일단 비중이 추세 상승을 했을 때는 뭐 저희가 들어갈 때 50% 들어가야 되고 30%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지표들 나오는 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전월보다 약하게 적게 나오는 것뿐이지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하락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락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현금 확보 마찬가지로 하시고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상대적인 경제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뿐이지 아직은 또 지수 자체가 불안정하게 흐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장 이슈와 함께 더 단단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정책 모멘텀 안고 들썩거렸죠. 엔젤 산업 테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슈 없이는 좀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실지가 더 궁금한데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양육 지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런 양육 지원 프로젝트, 이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이었고 이 프로젝트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네.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더라고요. 따뜻하네요. 네, 따뜻한 프로젝트명이네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인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걸 실시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광역시나 시도에서도 충분히 따라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을 그런 어떠한 큰 호재가 나왔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호재가 이제 나올 때마다 오늘 그거죠. 아가방 컴퍼니가 코스타 코스피 합해서 스펙주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유일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가를 가고 앞으로도 이런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양육 지원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좋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재무를 봤을 때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재무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했지만 바로 21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뭐 재물 비율을 봤을 때도 재물 건전성을 보면서 재물 비율을 봤을 때도 유동 비율도 괜찮고요. 부채 대비해서 지금 보다시피 유보율도 800%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 실적은 좀 안정적, 재무조는 뭐 건전 혹은 보통 정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는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간컴퍼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해당 회사가 어떤 주가가 흐름이 어땠는지 좀 보게 돼도 8월이죠. 보게 되고 최고가 라인이 어디죠? 바로 이 라인이죠. 저가 라인이 이 라인이고 중간이 이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차트상 봤을 때도 현재 차트상 흐름 안에서도 현재 적정 주가까지 올라온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서. 근데 바로 앞에 지금 있는 게 바로 이게 242평선하고 482평선이 딱 기다리고 있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역배열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한번 조정을 받는다도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올라오는 패턴이 뭐 굵직한 큰 파동을 하면서 엄청난 큰 빌드업을 하고 해서 올라온 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없던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그런 추가적인 자리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무도 괜찮다면 중기 관점으로 가져가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또 연동될 수 있는 이슈라고 네네.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그러려면 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출산 장려 관련주도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이상보다는 중기 이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밑바닥에서 1년 동안 아까 흐름 봤듯이요. 밑바닥에서 현재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끝까지 해서 뭐 나는 장기까지 볼 거야는 보다 중기 이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뜨겁게 이슈를 달궜더니 엔젤산업 테마 중에서도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까지 함께 리뷰를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단기간으로 또 테마성 이슈로 챙겨갈 수 있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차트 진입 자리도 갖고 있다라고도 분석해 주셨으니까 노란 특방 들어오시면 추가 상승 가져갈 수 있는 그 타점 자리 함께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으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인플레 감축법에 명과 암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네네, 너무 그렇죠.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뭔가 셀업체 이렇게 보면 또 불안불안하기도 한데 소재 쪽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수급 흐름이 또 어떤지 분석 같이 해주시면서 전망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 완성차는 뭐 어제도 저희가 다뤘었는데 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 단기적인 악재는 맞죠. 맞아서 지금 오늘도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네. 2% 넘게 또 하락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현대차에서는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밀린다고 해도 반등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만약에 홀딩하신 분들은 어차피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셨을 거니까 그냥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대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외인 수급도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조와 또 이 소재 쪽, 그 2차 전지 쪽이 아주 다른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소재 쪽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 우리가 LNF를 좀 보게 되면 네.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죠. 양극재 업체인데 이 2분기 실적이 뭐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컨센서스 하회를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가가 어제 상승을 네, 하죠. 자신감을 또 뿜뿜 그렇죠. 해주면서
또 이 발표된 게 뭐냐면 이 LNF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4년도까지 앞으로 2년 후까지 우리는 매출액을 11조까지 늘리겠다. 지금 한 1조 정도 되는데 11배 정도 성장을 하겠다. 네. 근데 그건 뭐 시장에서 보는 관점과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요. 이 양극재를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해요. LG 에너지 납품을 하면 그걸 다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LNF를 한번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기본적 분석 보게 되면요. 일단 컨센서스를 볼까요? 보게 되면 2022년도 현재 21년도에 9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2년도에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4조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330%가 매출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23년도도 6조 3천억. 그리고 24년도 9조 1천억. 근데 오늘 발표된 건 뭐 11조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올라가겠죠.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 바쁩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발표되는 게 보면 뭐 37만 원, 38만 원, 4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25만 7천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봉상 보더라도 이 신고가예요. 27만 9천 원 신고가인데 40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 앞으로 성장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어찌 보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실적과 주가는 비례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겠으나 실적이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는 계속 내려간다? 그렇지는 않겠죠.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LNF가 아주 좋은 그런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큰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은 충분히 돌파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돌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런 구간이죠. 이런 밑에 구간, 이 저점 찍고서 빌드업 구간 했던 구간 내에서 뭐 16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급을 동반해서 27만 9천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한 40만 원, 38만 원, 40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LNF는 앞으로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갖고 계신 분들 상심하지 마시고요. 길게 장기적 관점까지 가능하니까요. 길게 홀딩하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명과 암이 드러나는 그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또 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그 속에서 또 그 호재를 가져가는 또 호재나 또 악재를 가져가는 이슈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LNF가 어제 실적 발표를 예상치를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또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승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던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현대차가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를 가져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 자리 보여주고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좋은 자리 가져올 거다. 이렇게 또 전망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전략은 또 시장 흐름 계속 체크하면서 전략 챙겨가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 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든든한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히든트랙 종목 중에 또 리뷰해볼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위 자리를 또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6월 7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54.3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를 하면서 꼭 리뷰를 해야 될 종목인데요. 리뷰 함께 같이 전망도 봐주시면서 해주실까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고 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그런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현재 보면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 간물이 그 리튬, 망간, 코발트 이런 들이 핵심 간물이라고 해요. 광물인데 그래서 니켈을 제외하고서 73%에서 90%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뭐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코프로가 이 자체 정부제 설비 투자로 해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수입처 다변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주목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고 있는데 이 해당 회사 보게 되면 매출도 앞으로 되게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해당해서 볼까요?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022년도 올해요. 작년 대비해서 210%, 아까 LNF랑 좀 비슷하죠. LNF랑 비슷하게 200% 넘게 매출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조 7천억 정도. 그런 다음에 뭐 47조죠.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 2023년도 60조, 그리고 24년도 78조 정도 매출액을 볼 거로, 7조네요. 7조 될 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게 돼도 한 13만 원까지 혹은 뭐 1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이 투자자 들어오기는 봐도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한 달 동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뭐 전망은 좀 밝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차트 흐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간이었죠. 6월 저게 며칠이었죠? 6월 17일 날이요. 네, 6월 17일. 6월 17일 이날 구간 주고서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54.39%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어떠한 악재, 뭐 조그마한 악재, 그래서 큰 악재처럼 시장에서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정받는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현재 뭐 이쪽이죠. 이쪽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구간도 있고요. 이쪽 242평선을 수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세세하게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을 알고 싶으면 노란통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주가 진짜 많이 밀린다. 뭐 어떤 악재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밀린다고 한다면 뭐 여기 482평선 이 라인 근방에도 좋은 타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받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컨센서스를 봐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속적으로 실적은 올라가고요. 실적에 그 부합하는 그런 충분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지금 홀딩하신 분들 길게 홀딩하시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와셔서 진짜 정확한 신뢰도 있는 매수타점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에코프로는 생방송 중에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3타점 받아가실 분들 노란톡방에서 3타점 더 가져가셨을 거고요. 또 어떤 악재라도 조마조마해 하실 필요 없이 반등 라인 무조건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셀보다는 소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을까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셀업체도 좋고 네. 소재업체도 좋지만 이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미 뭐 셀업체는 조금 고밸류가 있고 소재 쪽은 아직까지는 저밸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 쪽이 성장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죠.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소재 쪽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워낙 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셀이건 소재건 다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소재 쪽에 좀 더 탄력을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꿀팁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장의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세워봐야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또 공략해볼까요? 네, 지금 요즘 들어 좀 원자재 값 중에서 이 알루미늄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원자재 중에서도 이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주목해서 좀 보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과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뭐 매수 물량이 크진 않지만 내일장에서 수급이 좀 몰린다면 큰 폭으로 변동폭을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과 남선 알루미늄 아니어도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내일 아침 9시부터 저희가 알루미늄 관련주들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서 이 시작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때 좋은 정확한 신뢰도 매수 타점에서 저희가 좋은 종목 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로 내일장에서는 알루미늄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까지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일장에서 들어오는 수급에 딱 맞는 그 타점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명확한 또 신뢰도 있는 타점을 같이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시황과 이슈도 챙겨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이 알루미늄 관련주가 플레이리스트로 또 내일장에서 당장 챙겨야 될 단기 공략주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챙기셔야 될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 속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씩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본업의 성장성도 있으면서 자회사의 성장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좋고 차트상 위치가 역시 또 삼박자 고루 갖춰진 종목. 삼박자가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더 종목 갖고 온 종목은요.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요. 하고 모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스마트폰 시장은요 마이너스 14.4% 역성장을 했죠. 20년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 스마트폰이 역성장했다라는 것은 카메라 쪽도 당연히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 역성장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역성장에서 성장성으로 바뀌어야겠죠. 네. 요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에는요 수요가 정상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이 스마트폰 보급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빅마켓에서도 회복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하나가 또 있죠. 이슈가 좀 있죠. 어떤 게 이슈 있을까요? 전쟁 이슈가 있죠. 장기화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전쟁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됐습니다. 스마트폰 성장세가 제한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하반기부터는요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판매 정상화도 정상하지만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2016 저점으로 해서요.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뭐죠? 납품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걸 납품하는 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자, 이 중저가 위주로 판매되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도요. 이 프리미엄급 카메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급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뭔가요?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파는 업체는 당연히 실적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도 좋긴 하지만 우리 좀 중저가용 스마트폰도 있고요. 고가의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능 차이도 있겠지만 두 개 중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카메라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화질이 그렇죠. 크죠. 카메라 개수 뭐 이런 거, 그죠? 화질 네.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고급과 중저가로 나누고 있는데 또 요즘 카메라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카메라 가격이 프리미엄급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카메라에 요즘 뭐가 있죠? 뭐 고화소, 광각, 망원, 그리고 뭐 홍채, 3D 센서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납품하는 오늘 갖고는 기업도 실적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최근에 카메라의 두께가 좀 어떠나요? 두꺼워지나요? 얇아지죠. 얇아지죠. 네. 자, 카메라가 이제 슬림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검사하는 장비 자체도 검사하는 장비 자체도 당연히 많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해당 회사는요. 카메라 묘두를 만들면서 카메라 검사 장비를 만든다고 했죠. 이 검사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까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만들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뭐 한국, 일본, 대만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어디죠?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이 카메라 부품 업체들이 어떤가요? 요즘 뭐 카메라 업체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조건, 기술적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받는 고객사에서는 어떠한 업체를 선택할까요? 좀 더 저렴한 쪽. 그렇죠.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들은 뭘 줄여야 되잖아요. 인건비에서 또 찾아야죠. 그렇죠.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려면 뭐예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점차적으로 이 부품업체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바로 이 자동화 장비도 만드는 업체다. 제가 앞서 만들었죠. 자동화 장비도 만들고 있다고요. 이 자동화 장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묘두를 만들죠. 또 뭐 검사 장비를 만들죠. 자동화 장비를 만들죠. 이 카메라 쪽에서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업체들, 이 부품 업체들하고 좀 차별화된 이 기술적 우위에 점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해당 회사 본업에 대한 성장성만 말씀드렸습니다. 본업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지만 제가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고서요. 자회사의 성장성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면서 또 그런 모듈을 공정하고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까지 제조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스마트폰 시장의 뚜렷한 개선세가 올해에는 또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또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격까지 인상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에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죠. 게다가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이런 고객사가 원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 업체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렇게 가격 경쟁력이라는 또 니즈를 충족하는 데에도 충분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 점도 실적 상승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점 꼭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성이 확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꼭 또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확실하게 담아두셔야 될 종목입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업 말고도 또 투자 포인트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전문가님? 네네. 본업의 성장성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본업 말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잘 키운 아들이 있다. 잘 키운 아들. 잘 키운 아들이 있으면 제가 뭐 잘 키운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저한테 용돈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키운 자회사들이 성장을 하면 지분법과 손이익으로 해서 당연히
플러스 될 수, 매출이 플러스 될 수 있고 순이익도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업도 중요하지만 자회사의 성장성도 중요합니다. 그럼 자회사가 어떠한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회사는요, 바로 3D 프린터 업체입니다. 뭐 큐비땡이라는 기업이에요. 큐비땡이라는 기업인데 재작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흑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장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추후 상장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의 이 모회사, 오늘 갖고 온 모회사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요, 상장 회사입니다. 네. 두 번째 자회사는요. 자, 두 번째 자회사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데 이 자율주행 눈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센서 같은 거겠죠. 근데 이 기업 바로 퓨런 땡땡이에요. 다 나왔는데요. 네, 상장회사고 요즘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주가도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원래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공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디에 납품하는지 아세요? 전기차일까요?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로 그럼 또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 섹터에도 연결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술력이겠죠.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100m 거리에서 거리 오차 수준 범위가요 1% 내외예요. 1% 내외인데 이것은 글로벌 장비 업체에서도 손에 꼽아요. 손에 꼽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 국내 유일무이하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아까 앞서 들었듯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회사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2,100억 정도. 근데 이 모회사도 2,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 한 41. 제가 보니까 5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법 손이익으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 업체인 퓨런 땡땡 기업이 수익이 날 때마다 지분법 손이익으로 해서 수익을 갖고 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기업, 이 모회사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모회사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한데요. 갖고 있는 자회사의 성장성은 더 폭발적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당연히 주가는 더 밀릴 수는 있겠으나 밀릴 때마다 우리가 주워 담을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종목입니다. 자, 주워 담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중요하겠죠. 그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포인트로 잘 키운 아들 둘, 또 자회사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재작년부터 쭉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3D 프린터 업체 첫 번째 아들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면서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 중인 두 번째 아들이죠. 자율주행 기술 업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본업에 이어서 자회사의 투자 매력도까지도 확실한 뚜렷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선취매가 절실해지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3타점으로 이 종목 매수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성장성도 봤고 재무제표 확인해 볼까요? 네, 재무 구조도 뭐 깔끔합니다. 재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입니다. 매출액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적자가 한 번 났죠.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은 이 영업이 적자난 건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원자재 상승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 실적이 참 궁금하시겠죠. 올해 예상 실적은요. 매출액이 3,111억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520으로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성장성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보다 현재 자본이 많아요. 자본이 많으니까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재무는 건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을 볼까요? 33%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상장사 평균이 100%인데 33%니까 적은 편인데 그거 대비해서 유보율이 2,500%나 됩니다. 그만큼 회사 고간 안에 현금을 넉넉하게 쌓아놓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 비율에서도 해당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ER,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PER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예상 PER 보게 되면요. 7.2배입니다. 주가 수익比이 7.2배인데 경쟁업체 PER이 바로 17.2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너무 저평가 상태다라는 거죠. 이 저밸류까지 내려왔으니까 적정 밸류에서 고밸류까지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재무 구조, 실적은 우상향, 재무 구조는 건전한 이런 업체를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지금 이때 하나씩 매수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1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분할로 진입할 겁니다. 그 분할로 진입할 수 있는 매수 구간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재무제표도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PER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저평가 상태다라고 체크해 주셨고 매출 성장도 긍정적이고 영업이익도 개선세로 돌아설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또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매수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만 든든하게 세우신다면 충분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든든한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평가인 차트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2018년, 이 17년, 18년 때 최대 실적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주봉상 골든크로스 20봉 지지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2018년이 넘는 실적인데 지금 어떤가요? 2018년 넘는 실적인데 불구하고 그 밑에 주가가 내려야 했다는 거죠. 실적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자, 주봉상 추세 이탈했지만 120 주봉상에서 충분히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흐름 볼까요? 자, 작년부터 이제 내려왔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240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가다가 그거 이탈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내려올 때도 상승 의지를 보여주면서 상승형 패턴을 가지면서 내려왔고요. 주가가 크게 빠질 때도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지금 480 이평선까지 회귀를 했어요. 회귀를 해서 급하게 왔으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아주 좋은 차트상 위치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작년 10월 저점 구간 지지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단단히 다지면서 빌드업 구간입니다. 뭐 신뢰도 있는 쌍바닥을 연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쌍바닥을 연출하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점차 고리를 끌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급만 들어오진다면 내려오면서 상승 의지를 갖고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추세 상승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실적이 2배 이상 많아요. 하지만 주식 가격은 그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충분히 실적과 주가는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조정받으면 지금까지 조정받았으면 앞으로 더 받아도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요. 해당 종목으로 높은 수익률로 보답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018년 실적을 훨씬 넘게 달성하고 있는데도 그 주가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 이탈에도 빠른 회복을 보였던 흔적이 있고요. 또 120 주봉에서도 그렇고 작년 10월의 저점 지지대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현재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다라고 또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성장 재무 차트가 모두 갖춰진 히든트랙 종목을 또 포트에 하나쯤 꼭 담아 두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은 좀 안정되지 않은 시장에서도 중심을 바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만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정리와 함께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
뭐 성장성 좋고요, 재무구조 좋고 차트상 저평가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 매수타 좀 받아가시고요. 매일 뭐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주식장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하는 투자 전략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저희가 좋은 종목 선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 지금까지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급만 또 받쳐준다면 추세 상승으로 충분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매수 3타점으로 이 종목 담아가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 잡으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는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